대통령 제비뽑기 /050 607.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집 인근의 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돌면서 몇 장밖에 없는 막내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소 가는 곳이라곤 서울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주변, 학교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가 주 방문 코스인데 오늘은 모처럼 순복음 신학교의 조그만 운동장에서 샛발 자전거에 막내딸을 태우고 저는 앞에서 자전거에 묶여진 끈을 끌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조각의 신문을 발견하여 아무 생각 없이 펼쳤는데 감리교 태백지방 감리사 제비로 뽑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 복음신문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영광교회의 박광재 목사가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주창하며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 실천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총재로서 전국 10여 개 지방에서 열리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연회를 순방하면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첫 제비뽑기로 당선된 태백지방 감리사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장점을 간략히 아래에 몇 가지만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1. 총회의 세속적인 금권 타락 선거가 종식됩니다. 2. 총회의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가 종식될 것입니다. 3. 총회는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화합이 될 것입니다. 4. 명예욕에 따른 자리, 감투 싸움이 추방될 것입니다. 5.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6.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7. 중세교회와 같은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유한한 인간들의 당리당략으로 만든 그 어떤 선거제도보다 우수하고 우월한 최상, 최고, 최대, 최선, 최후, 최종의 방법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주권을 흉하고 남용하고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교회와 국가의 개혁은 오직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선거제도의 회복과 재정용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권과 왕권을 행사케 함으로써 비로소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국가로 개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천천히 2에서 3번 읽으면서 우리의 대통령도 제비뽑기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우리는 여러 대통령을 선출하였지만 하나같이 국민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그나마 군부독재나 삼김의 지역주의 영향을 벗어나 젊은 층의 인기를 배경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마저 측근들의 부정부패, 아마추어적 정책의 대국민 실험, 언론에 대한 아집과 독선, 반시장적 경제정책, 갈등과 분열의 정치 등등 우리를 실망시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형식의 틀 안에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제비뽑기 선거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기에 저의 사견을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출 절차를 개략하면 첫째, 지역별로 국회의원 출마자를 심사할 지역구 인사청문회 위원을 민의에 의해 선출합니다. 둘째, 지역구 인사청문회 위원은 분야별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에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철저히 출마 의원의 자격만을 심사하되 그 숫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셋째, 자격심사를 통과한 의원들 중에서 지역별로 할당된 의원의 수만큼 제비뽑기를 통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나눠 먹기식의 전국구 의원은 폐지함. 넷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의원 중에서 대통령 인사청문회 위원을 구성하고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출신만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3대1의 비율로 비국회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선정하도록 하고 또한 출마자 수를 지역별 광역로 최소 1인 이상으로 강제하되 이 역시 후보자의 숫자에 관계없이 철저히 자격만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출마한 대통령 후보를 제비뽑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제비뽑기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정경유착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같은 대통령 선거제도 하에서는 각 기업의 브레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 또 그들의 인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후보자가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제비뽑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보험금은 줄어들 것이며 오히려 당선 후 협력관계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둘째, 군부가 무력으로 법을 개정하여 권력을 쥐지 않는 한 무모한 정권 탈취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제비뽑기에 지는 날이면
반역죄로 다스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박정희 정권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지역 갈등은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지역별로 한 명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후보자가 제비뽑기에 당선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넷째, 과거 삼김 같은 붕당 정치, 파당 정치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섯째, 중상모략의 비방선거, 금권불법의 타락선거가 없어집니다. 제비뽑기 하는데 상대방을 비방할 이유도 의원들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섯째, 성직 매매와 같은 친인척, 및 측근의 나눠먹기식의 감투자리가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비교적 도덕성에 기반한 노무현 정권마저 논공행상의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인지상정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하지만 제비뽑기로 한다면 당선에 대한 헌신자보다는 자신의 공적이나 업적이 최고의 당선 공헌자이기에 논공행상할 그 대상이 거의 없을 것이고 향후 처신에 대한 마음의 부담도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최대 현안인 정경유착, 군부의 정치 개입, 지역 갈등, 붕당 정치, 비방 타락 선거, 낙하산 인사 등이 발붙일 수 없는 선거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보다 더 나은 선거제도는 없을 듯합니다.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하니 실타래 같이 얽힌 현안들과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제비뽑기 선거제도도 검토해 볼 만한 선거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비뽑기에는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그만한 자질과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언제 한번 박광재 목사님을 만나 뵙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들으면서 막힌 가슴 시원스레 뚫어보았으면 합니다.